오늘은 제1태극도 마지막을 해봅시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언제까지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얘기는 다들 별로 재밌어 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아는 자는 엄청난 것을 깨우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모르는 자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것이고, 자기 생각만큼 없는 것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수화 부분, 수화가 토를 통해서, 즉 지구 터전을 두고 목금이 반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수에서 목화로 가고 화에서 금수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수화가 이렇게 목금을 서로 연결해 준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일하지 않다, 극하는 관계다,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서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수에서 토를 통해서 목에서 화로, 화가 토를 통해서 금에서 수로 가야만 연결되는 것이지, 직접 연결할 방법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사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생과 극이 동일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만약 생과 극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없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러면 와 멋지다 이러면서 생이 극이고 극이 생이야, 그렇게 보면 손가락질을 밑으로 내리죠. 그지? 아니라고.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거 동일한 말이거든. 생이 극이요 극이 생이나 색즉시공이나 공즉시색 이런 동일한 말인데, 얘는 와 멋져 브러 이러고 있죠. 와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통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변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새로운 양기를 생해낸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이치를 한번 사계도로 살펴봅시다. 우주 본성이 임수라고 그랬어요. 임수와 병화는 대칭 구조요, 충의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다른 거라고. 아까 말했던 여기는 공, 여기는 색.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공즉시색,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같다는 얘기지, 틀린 게 아니라. 근데 명리 사주팔자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충이야 이래. 충이라는 거는 서로 밀어내. 시공간을 동질성, 에너지 파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충이니까 시공간을 넓게 쓸 수는 있지만 함께 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동일하다고 해버리네. 근데 생극론으로 보니까 지금 이야기 여기 한 것처럼
생국론으로 보면은 서로 극하는 관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자, 이 논리,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가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수가 응축 에너지가 극에 이르면 이렇게 개수로 바뀌어요. 지지에서는 이 자수의 임수가 개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다시 극에 이르면, 자, 개수가 다시 극에 이르면 임수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의 방향 때문에 임수가 개수로 가서 바로 개수가 이렇게 임수로 못 와요. 어떻게 와야 되냐면 싫든 좋든 간에 시간의 일정한 방향 때문에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임수는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개수는 바로 이렇게 못 오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임수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4, 5, 미신, 유술회 이 지역을 지나야만 임수로 된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신월의 지장간에 임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신기하게도 병화예요. 이게 뭐냐면 분산 에너지죠. 이 분산 에너지가 가득한 여름에 신중 임수가 생겨났어요. 신기한 거죠. 어떻게 여름에 응축 에너지라는 임수가 생겨났냐 이거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월에 임수가 개수로, 즉 응축 에너지가 발산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임수는 요 지장간의 축인, 묘진사, 오미 몇 개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을 지나는 과정에 임수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름에 신월에 임수가 장생한다고 그러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진사월에 개수가 사중 무토랑 합을 해서 발산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이 그런 과정이 개수가 병화로 물형을 에너지 파동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임수가 개수로 바뀌고 개수가 병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 분산 에너지로 변한 개수가 다시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인 정화로 샥 바뀝니다. 수렴 에너지죠. 그 수렴 에너지가 또 극에 이르면 임수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임수가 개수로 가는 거는 이렇게 직접 갔는데 다시 임수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화기를 통해서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임수와 병화는 틀린 게 아니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종이 힘을 합해서 개수의 에너지의 형태를 발산 에너지에서 응축 에너지로 바꿔줘요. 당연히 이렇게 경금을 통해서 바꾸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봅시다. 자, 이제는 동일한 논리로 목, 금,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동일한 논리로 갑, 목, 양기가 극에 이르면 을로 갑니다. 을은 경으로 가고 경은 신으로 가고 신은 다시 갑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목과 금이 다르다는 관점으로 갑이 을로, 을이 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려면 여기 해월에 갑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묘월에 갑이 을로 변한 다음에 갑목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냐면 묘진사, 오미신, 요술, 해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종 갑목이 장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는지 그거를 이해해야만 을이 어떤 식으로 갑으로 변했는지 이해를 하게 되죠. 자, 묘월에 갑이 을로 바뀌고 미월에 을이 성장을 완료하고 신월에 경금과 소위 말하는 지장간 속에서 을경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으로 수기를 쪽 빼버리면 요 유금월로 뚝 떨어집니다. 이제 하강을 하죠.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종 신금으로 철저하게 수기를 빼고 압축이 되고 이 신금 속에는 을목 생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을목 생기가 술의 천문으로 정임합 작용을 통해서 을이 해수로 풀어지면서 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인, 오, 술, 해 여기에서 근거를 해서 갑에서 인종 갑목에 근거를 해서 해종 갑목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과정을 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간이 양간을 생하는 방법이에요.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어렵죠? 즉, 이 을이 겉으로는 요 신요술, 유술해, 요 가을을 지나면서 얻어진 신금 시종자가 이렇게 갑목으로 무령을 변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을이 돌고 돌아서 다시 갑화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 해종 갑목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물형을 경금, 신금으로 바꾼 다음에 갑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은 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을의 본질은 뭐죠? 갑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경은 동일한 거예요. 신하고 갑도 동일한 거고 을하고 갑하고 을도 동일한 겁니다. 을하고 경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분명히 극으로 보이는 것들이 생이라는 거고 틀려 보이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로 생과 극은 동일하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갑이 을로, 을이 경으로, 경이 신으로, 신이 갑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만 그 차이는 뭐다? 양에서 음으로 직접적인데 음에서 양으로 오려면 뱅글뱅글 돌아서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윤회. 시간의 순환이에요. 이 임수 하나를 두고 9개의 에너지들이 다른 모양처럼 변했다가 사라졌다가 윤회하기를 반복합니다. 멋있는 세상이죠. 지금까지는 수에서 화로, 화에서 수로, 목에서 금으로, 금에서 목으로 이런 과정을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수화가 목금을 활용해서 순환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임수가 병화로 가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수가 이렇게 개수로 갔다가 병화로 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임수가 갑에게 자기의 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갑니다. 병화로. 이것을 임갑병 삼자조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임수가 개수로 이렇게 가고 개수가 을목에게 수기를 전달한 다음에 을이 병화로 갑니다. 이런 과정을 사주팔자술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화통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애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제 화가 수로 가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병에서 정으로, 정에서 임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갑니다. 병화가 경금을 활용해서 딱딱하게 만들면 그 속에 수기가 채워집니다. 그게 신월의 임수, 신중 임수가 있는 얘기죠. 물론 그 과정에 정화도 개입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임수가 신금에게 열기를 자극하면 수렴되면서 결과적으로 임수로 응축작용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을 금수상암, 금백수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핵심, 병화 정화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금수상암의 포인트는 화기가 포인트지. 목화통명의 포인트는 화가 아니라 수가 포인트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크게 겉만 봐서 그래요. 속을 봐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삼합운동으로 살펴봅시다. 시공명리학 자연순환동. 여기에서 색계는 인, 오, 술, 공계는 신, 자, 진. 그런데 웃기게 인중에 병화가 있고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자수에 있는 임계가 희한하게도 겨울에 인중에 병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개수가 병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오중에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그 여름에 신중 임수가 생겨납니다. 그로 화기가 수기를 만들어냈어요. 수기가 화기를 만들어내고 화기가 수기를 만들어내는데, 수기가 화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목을 통해서, 화기가 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금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면 무슨 뭐라 그러죠? 뭐지? 금화교육. 이상한 표현들 애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면
모든 이치가 명료해집니다. 언어의 유희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은 도대체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뭔 헛소리야? 또 뭐 이해를 못하니까 뭐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건 모르고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더라.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자연의 이치인데 수가 화고 화가 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 천년이 가도 이런 얘기 안 하더라. 이것이 진리다. 근데 진리는 이상하게 또 틀려 보인다. 그래서 노자가 그랬어. 자기 말은 불초해 보인다. 이런 이치를 이해할 때서야 격국 용신타령을 벗어나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갑니다.